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편으로 이루어진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 띵킹의 두 번째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컨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디자인 띵킹이 많이 사용되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컨셉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디자인 띵킹이 실제로 무엇이다,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형태로 이것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림으로써 이게 어떻게 해서 서비스 디자인과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실제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서의 디자인 띵킹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문제의 이해에 공감을, 그리고 통찰과 해결 방안의 창의력을,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문제에 대입하는 과정에 이성을 도입하는 방법론이다라는 말을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이종 전공간 협업과 다양한 의견의 융합을 통하여 혁신적 결과물을 창출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좋은 말을 다 갖다 집어넣고 한마디 말로 압축을 하자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 방식을 이용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들이 다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디자인 띵킹이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이 디자인 띵킹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작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디자인 띵킹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띵킹으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저분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행동경제학을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인지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기초를 닦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문학과 공학을 자유자재로 넘나드셨던 분이죠. 하지만 저분의 진짜 업적은 문제 해결 방법론을 하나의 이론으로 체계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제 해결 방법론 이론과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던 루돌프 아른하임의 비주얼 띵킹을 융합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밥 맥킴이라는 교수가 비주얼 띵킹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 과목을 개설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했을 때 좀 더 창의적인 것이 나오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과목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롤프 파스트라는 같은 대학의 교수가 ambidextrous thinking, 말하자면 양쪽 뇌를 다 쓰는 그런 사고 방법론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거를 이어받은 게 데이비 켈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실제로 스탠포드 교수로 있으면서 아이디오의 창업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디자인 띵킹을 확산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D스쿨을 창업한 사람도 이 사람이고, 그리고 디자인 띵킹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저 위에 있는 심리학자 한 분을 빼놓고 네 분이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다 공학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실제로 디자인을 하셨던 분들이 뭔가를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아니고, 공학 쪽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경직되고 분석적인 사고만 가지고는 좀 더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에 그 디자이너들이 가진 장점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게 디자인 띵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디자인 띵킹의 기본이 뭘까요? 저 데이비 켈리라는 분은 이 디자인 띵킹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그거는 공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이전에 마케팅 패러다임이 바뀌기 이전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지는 벌써 꽤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정말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할까를 알아내는 겁니다. 마케팅과 관련된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은 헨리 포드가 했던 얘기라든지 아니면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헨리 포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만약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다면 더 빨리 달리는 말을 원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자 답이 없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소비자들한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지 말아라. 그거를 만들었을 때 벌써 소비자들은 다른 걸 원하고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티오도어 레빗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줍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quarter inch drill이 아니고 벽에 있는 quarter inch hole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구멍을 뚫는지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구멍이 난다는 사실인 거죠. 그거를 저희가 소비자들도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needs, 그래서 unanticipated needs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알아내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맞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디자인 띵킹의 기본 개념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확산과 수렴을 거듭하고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는 거죠. 정말로 소비자들과 공감을 하고 소비자들이 진실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서 그거를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규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디자인 띵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제가 나름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찾아보면 인터넷에 다 나오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소비자들을 볼 때 소비자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니즈만이 저희한테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소비자들과 공감을 하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찾아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원하는 게,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숨겨져 있던 니즈가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저희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공감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거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되고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바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출하고자 할 때 디자인 띵킹을 사용하는데, 디자인 띵킹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공감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부분이 가장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통해 보다 정확한 문제의 정의와 해결 방법의 제시가 가능하다. 이것이 디자인 띵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 띵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그림들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그림들도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말로 문제가 뭔지를 알아내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단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도출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시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내고 최종 완성 단계까지 가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그러면 1, 2, 3, 4, 5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허버트 사이먼이 구체화해 놨던 문제 해결 방법론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단계가 뭐냐면은 인텔리전스, 말하자면 정보를 취합해서 정말로 문제가 뭔지를 알아내는 단계죠. 그 다음이 디자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하는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 해결 방법론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디자인 띵킹도 똑같습니다. 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저기 나와 있는 empathize, define, ideate, prototype, test로 나가는 이 5가지 방법인데, 이 5가지 페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스탠포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아이디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저희가 부르는 저 그림이 이제 서비스 디자인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패턴인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디자인 띵킹과 서비스 디자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서비스 디자인이 어떤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서비스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서비스 디자인에서 정말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공감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거는 럭셔리 서비스, 말 그대로 그냥 서비스가 아니고요. 저희가 럭셔리라고 부르는 그런 럭셔리 서비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입니다. 그러자고 하면은 이 럭셔리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럭셔리 서비스를 정의하는 방법 자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럭셔리는 어떻게 따로 정의된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럭셔리라고 생각을 해줘야 럭셔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들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를 공감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 띵킹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빼고 이 과정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 디자인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는 모든 스테이크홀더가 다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 주변에서 지원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내겠죠. 이것을 융합하는 데 좋은 방법이 디자인 띵킹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과 대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는 디자인 띵킹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이죠. 첫 번째, 저희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서비스, 럭셔리 서비스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 그리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에도 3가지 다른 그림이 그려 있었는데, 여러 가지 디자인 띵킹의 방법론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야 럭셔리 디자인 띵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